안녕하세요. 퉁치 이탈리아입니다. 영화 15번째네요. 저번에 영화 그 14번째 영화와 좀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영화가 미국식에는 마지막 영화고요. 막스 오필스 감독의 무모한 순간. 이 영화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때요? 제임스 메이슨의 그 다늘리라는 운명이 이 막스 오필스의 영화에서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 건데 본인이 그 갖고 싶은 어떤 욕망, 도달하고 싶은 행복 그런 순간은 되게 찰나같고 그거를 얻는 순간 거기에 희생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저 다늘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희생으로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악다인이라지만 본인의 최고 파트너인 네이블을 살인하게 되고 본인 역시 이제 목숨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 반면에 상대 역인 조앤 베넷의 그 루시아는 어떻게 보면 그런 욕망에 대해서 엇갈리는 운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막스 오필스의 영화는 욕망하는 자와 욕망하는 자의 만남, 그 안에서 서로가 치러야 하는 대가들, 그 다음에 뭐 그런 엇갈림들, 욕망하는 자와 욕망하지 않는 자, 아니면 서로 다른 욕망을 보고 있는 자, 그런 어떤 인생의 부분이 여러 가지 뭐 보면 회전한다고 할까요? 그런 안에서 다양한 그 움직임이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보셔도 막스 오필스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오늘의 영화는 음, 사실상 저 무모한 순간이 마지막이고 그 바로 전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영화 작품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포획이라는 영화입니다. 포획. 커트에서 왼쪽에 있는 여배우가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제임스 메이슨인데 이 영화는 이제 주인공이 세 명의 주인공의 어떻게 보면 엇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여주인공은 베르티고 그죠? 알프레드 히치콕의 현기증입니다. 너무 유명한 영화죠. 제임스 스튜어트하고 킴 노박 나오는데 그때 제임스 스튜어트의 그 여친으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친한 여자 친구죠. 나오는 마찌라는 역이 있습니다. 그 마찌라는 배역을 소화한 배우가 오늘의 여자 주인공이에요. 바바라 벨 게데스라고 해서 연극 쪽에서부터 아주 탄탄한 실력을 쌓아오던 아주 화려한 미모는 아니고요. 약간 중성적인 매력도 있는 그런 배우입니다. 막스 오필스의 영화에서는 그런 화려한 마지막 영화인 롤라 몬테스에서는 어차피 그런 화려함 때문에 마틴 카롤이 잘 맞았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그런 화려함 이면에 약간 소녀적인 어떤 모습을 아니면 약간 코믹적인 요소도 있는 그런 배우가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제임스 메이슨보다 더 중요한 배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로버트 라이언이라는 배우 아세요? 로버트 라이언이라고 아주 기골장대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 영화에서 배드 데이 블랙 록이라는 영화에서 스펜서 트래시하고 같이 로버트 라이언 바로 이 인물입니다. 총을 들고 있는 상당히 그런 어떤 아주 선한 역보다는 캐릭터가 있는 그런 역을 많이 맡았죠. 여기서 역시 백만장자이면서 스미스 올리그면서 아주 기이하고 자기 확신에 넘치는 광기가 있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것을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백만장자 역할로 나오면서도 본인이 통제를 완벽하게 못하면 그때 증상으로 가슴에 심장에 이상은 없어도 심장에 어떤 이런 압박을 느끼는 그런 다소 기이한 인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인 여주인공 바바라 벨 게디스가 나중에 결혼하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바바라 델 게디스가 맡은 역할은 레오노라 임스라고 해서 가난한 시골 처녀면서 그 남들처럼 부자와의 백마탄 기사와의 그 결혼을 꿈꾸는 그런 여인이죠. 욕망하던 걸 얻지만 그 욕망을 얻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희생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의 깨달음을 가지는 그런 여성으로 나오고요. 그런 깨달음을 주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남자가 바로 제임스 메이슨이 분한 레리
퀴나다라는 어떻게 보면 소아과 의사로 나옵니다. 그 아주 뉴욕의 시끌시끌한 일반 대중적인 장소에서 같은 친구와 함께 운영을 하는 거죠. 친구는 맞은편 반대편 사무실에서 산부인과를 맡고 본인은 소아과를 맡고, 예, 그런 어떤 그 병원을 운영하는 그런 역할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또 하나의 인물은 그 올리그라는 사람의 일종의 그 부하이자 수하이자 모든 잡일을 처리하는 프렌지라는 인물이거든요. 주로 하는 역할은 보면 그 모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봤다가 자기 그 주인의 명함을 건네주고 그들을 데려와서 뭐 선상 파티나 요트 파티 같은 데서 이제 같이 그 올리그한테 소개시켜주는 그런 어떤 일도 하고요. 올리그는 일단 결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에서 그가 어떻게 결혼에 가게 되는가. 결혼에 가게 되는 그 장면은 어떻게 보면 올리그의 그 성격을 반영하는데요. 정신과 상담을 받습니다. 심장에 그 문제가 없음에도 사실 없다고 하거든요. 정신과 의사는. 그렇지만은 본인이 완벽한 통제가 안 될 때, 그때 그 본인 신체 안에서 본인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거를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게 심장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에 화가 나는 거죠. 본인이 본인을 컨트롤 다 못한다는 생각에. 그러면서 어떻게 한낱 뭐 정신과 의사 뭐 정도에서 그렇게 자신을 평가할 수 있냐 하면서 이제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그 우발적인 그 느낌으로 해서 자기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바바라 벨게데스라는 리오노라와 급작스럽게 그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인물로서는 보면 지금 여주인공으로서 그 레오노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남편이 될 사람으로서 해서 어마어마한 거부인 스미스 올리그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수학과 의사 제임스 메이슨이 있고, 그의 친구인 산부인과 의사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서 올리그 거부의 그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프란지라는 인물이 있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건이 정신과 의사로 나온 사람도 유명한 배우예요. 아트 스미스라고. 미지의 여인에게서 편지에서 그 루이 조르당 피아니스트의 그 집사 역할을 하는 존이라는 벙어리 집사 역할로 아주 그 중요한 인물이죠. 여기선 정신과 의사로 분해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보면 여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모델 일을 하면서 만나는 남자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가는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들을 담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줄거리가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이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 영화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력, 연출력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장면과 장면의 연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는 우리의 그 대가 막스 오필스의 영화입니다. 그러면 영화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보면 전체적인 리듬에서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임스 메이슨, 바바라 벨 게데스, 그 다음에 로버트 라이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인물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약간 007 영화 같은 그런 어떤 배경음악 느낌 나지 않습니까? 포획 컷. 지금 보면 프랭크 퍼거슨이 바로 이제 그 산부인과 역을 의사 역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커트 보아가 바로 프렌지라고 해서 그 뭐랄까 모든 잡일을 도맡아 하는 그 거부의 그 하인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커트 보아라는 사람 상당히 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고요. 어마어마한 영화에 독일 분이고요. 그 영화 감독으로서도 경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나오는 여러 장면은 잡지를 넘기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여성 그 의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패션에 관련된
자, 오플스가 나오고 좀 전에 그 잡지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현실감 있는 잡지로 나오는 거죠. 첫 장면에서 보면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그 귀부인들이 있는 고급 응접실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벌써 저기 담배 재떨이부터 그 뒤에 나오는 뭐 약간 파이프 같이 보이는 어떤 느낌에서 일단은 조금 심상치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카메라가 움직이겠죠. 이들이 그러면서 급박하게 넘어갑니다. 욕망을 보여주는 거죠.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아주 그 협소한 공간에 저 멀리에 뒷배경에서 보이는 챕터 저기에 거쳐야 되겠네요. 뒷배경에서 보이는 저 뭐야 식탁 같은 거부터 부엌까지 해서 아주 좁은 공간에 모든 게 다 있고, 그 허술해 보이는 어떤 침대, 그 안에서 이제 시골 처녀 두 여인이, 오른쪽은 이제 이미 모델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왼쪽이 이제 바바라 벨 게데스에서 우리의 주인공 레오노라입니다. 레오노라의 복장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정보가. 그리고 저기 보면 선풍기 같은 거 보이시죠? 저게 어떻게 보면 막스 오필스의 또 느낌을 보여주네요. 항상 원이라는 거, 뭐가 돌아가는 거, 돌고 도는 그런 부분, 왈츠, 그리고 인생의 그 결국은 덧없음, 돌고 도는 어떤 그런 부분을 또 보여주는 소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공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이에 보세요. 저 스타킹 같은 경우에도 저기 걸려서 말리고 있고, 그러니까 저 선풍기가, 예, 작은 선풍기 하나가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의 그 형태를 설명해주는 소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얼마를 쓰니 좀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도로시 데일이라고 이런 어떤 그 품위를 배우는 그런 학원에 다녀서 미소와 예절을 배워서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죠. 계속해서 바쁘게 설거지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 자, 밍크 코트가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중요한 상징의 역할을 하거든요. 언젠가 밍크 코트를 가지고 고향에 돌아갈 거야. 엄마 것도 한 벌에서 두 벌. 이제 그 욕망을 우리의 카메라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학원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 데일 학원. 근데 돈을 선불로 내야 돼서 반만 내고 다음에 반 내겠다고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레오노라를 부릅니다. 어떤 코트를 좋아하냐니까 당연히 밍크겠죠. 자, 밍크를 바로 다음으로 어떤 장면이 이어져요? 바로 겹쳐지면서 이 장면 되게 추상적인 장면인 것 같은데, 보면 공간이 사실 불분명하잖아요. 저 조명을 받아서 밍크 코트를 입고 있는 발이겠죠. 그 조금 이따 카메라가 이제 펜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쭉 훑어가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꽤 길어요. 보세요.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갔죠.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요. 자, 여러 사람들과 끼어 있는 장소죠. 어떤 장소인지 아직은 모르고요. 4층 화장품 여성원. 이제 거기가 엘리베이터였던 공간이라는 게 나오고요. 곧바로 네, 모델 일을 하는 거죠. 옷을 입고 그 위에는 고객들이 있고, 고객들이 이제 지시하는 대로 돌아보기도 하고 안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 자체가 이제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돌고 막 그 옆에서 움직이고 하는 저거는 저 장면 이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스 오필스는 이런 거에 대가잖아요. 특히나 그의 영화에서 나오는 왈츠를 추는 사람들, 그 움직이는 동선들 어마어마한 감독이잖아요. 여기서는 이 어떤 면에 상품의 왈츠인 거죠. 상품의 왈츠. 상품의 왈츠에서 자기 그 친구도 돌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사람이 프렌치입니다. 그 부자의 그 밑에 잔일을 처리해주는 사람이죠. 그냥 안도 좀 보여달라 하는데 텍스까지. 그런데 아래를 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목적이 다른 거죠. 이제 요트에 데려갈 여자가 필요한 거죠. 명함을 건넵니다. 명함에 스미스 올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명함을 주는데 성공하고 같이 99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장면에서 교차하면서 아주 이 우아한 장면, 나름 섬세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올리그라는 사람 대단하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대단히 너가 운이 좋다 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 모든 게 이제 너무 본인이 싸구려로 느껴지고. 자, 근데 그 장면에서 갑자기 이제 너무 타이트하다고, 저 옷이 타이트하다는 거는 지금 이제 자기가 맡아야 되는 역할 자체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을 편케 해달라. 그 압박감을 표현하는 용도가 옷이 쓰인 거죠. 미래를 생각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 파티에 계속 가기를 이제 권유를 하는 거죠, 친구는. 우리 같은 여자는 미래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보세요. 이게 바로 오필스의 또 다른 전매 어떻게 보면 특허죠. 저렇게 연극적인 그 연출을 중간중간에 집어넣는 거.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연극적인 연출. 중간에 요트가 보이고요. 욕망의 대상인 거죠. 욕망을 대상에 기다리는 여인이죠. 이런 공간 보세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공간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랑은 비현실적인 게 이제 꿈이 현실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의 그 불빛이 다가오는 겁니다. 운명의 불빛 아니면 치명적인 운명의 불빛. 소리와 함께 그쪽을 움직이게 되고요. 그 운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기 전등은 그 나타날 운명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Are you from the 있고요. Ulrich yacht? That's right. Oh, thank goodness. I thought they'd never send somebody to pick me up. They didn't send me. Oh, I have some business to take care of. well, 자, 올라옵니다. Don't say yacht. Say boat. both then. Couldn't you please? It's not a very good party. In fact, it's one of the... Yeah. Oh, I don't care. I've got to get there. 다시 내려가고요. Well, because, I don't think that's 바로 any good. 올라가면 막스 오필스가 아니죠. Why didn't you come with the others? 왜냐하면 저렇게 올라가고 계단이잖아요. 저것도 계단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반응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Well, 연극인 I 거죠. couldn't get off 연극적인 work in 연출. time. I'm a model. I phoned Mr. Cortez before he arrived, but he said he'd send a taxi out and then somebody would pick me up. Want to wait till I finish? 지금 이 장면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제는 본인이 모델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알았죠? 이 여자를 그리고 코테즈해서 자기 그 하인이 관여되어 있는 여자라는 것도 알고 이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그 위아래가 정해지는 겁니다. 권력의 축이라고 할까요? 보면 올리그는 어때요? 아주 단단한 기둥 옆에 기대고 있는 권력자 그리고 하나의 저런 어떤 고리 저런 건 뭐예요? 뭘 묶어두는 거잖아요. 묶어두는 거니까 이 어떻게 보면 그 공허함에 떠 있는 그 불분명한 미래에 떠 있는 저 여인을 어떻게 보면 묶어둘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강력한 My business, I'll 등장입니다. take you out. You couldn't take me now? 저 하나로서 설명이 되는 거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본인은 올리그는 본인 사무실로 가서 한참 일을 보는 동안에 여기서 자고 있는 겁니다. 자고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차는 뭘까요? 차는 어떻게 보면 올리그의 대저택의 미니 축소판이겠죠. 권력의 상징. 거기에서 잠을 자고 그 올리그가 일을 할 때 저렇게 그 안에 고립돼 있다는 거는 앞으로의 운명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떠납니다. 떠나면서 다양한 얘기를 하죠. Yes. What else did they teach you? 그 학원에서 Oh, 뭘 diction and makeup and 가르치냐고. fencing. 그러니까 아주 순진하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을 한 번씩 쳐다보고요. Doing what? Working, modeling. Who paid for your charm school?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이 좀 들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마치 Makeup and fencing. Mr. Duval taught there. 네, And 자, posture and 학원에 대해서 social usage. 묻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Social what? Usage, you know. Conversation etiquette, how to pour tea, how to listen to music, how to... 그런 걸 학원에서 가르친다고요. Where are you from? Denver. Family poor? Yes. How long you been in Los Angeles? Almost 5 years. Doing what? Working, modeling. Who paid for your charm school? I did.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방식은 거의 뭐 면접을 보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면서 How many 나름대로 weekend yachting trips have you been on? None. All right. How many Hollywood parties then? None. Come on. I haven't. Why not? Nobody else asked me. Some cigarette. 그리고 담배가 안에 있는데 하나 불 붙여달라. 어느 정도 관심의 정도가 이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명하고 그리고 부자라고. 그러면 얼마나 부자야? 하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하면서 Oh, very rich. 네, very rich 하면서 동경의 그런 얼굴. 그렇지만은 한쪽에는 이제 그림자가 지워진, 어떻게 보면 다가올 운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까워져서, 하지만 여기서 Don't be a silly girl. You knew you weren't just taking a drive. Please take me home, Mr. Ulrich. Come on. Don't you think I like you? Take me home. Didn't they? 돌아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과 의사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그 여자가 잘 안 되더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또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얘기의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고, 포지션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둘이 같이 저렇게 누워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한번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치료하려면 당신이 나한테 협조해야 된다. 그런데 협조할 인물이 아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대화를 끌어나가는데, 협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그 성을 내면서 저렇게 일어나서 저렇게 반응하면서 심지어 뒤돌아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의사에 대한 어떤 충동으로 당신이 틀렸다는 거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전화를 You don't 걸어서 believe me, do you? Hello, Francie. 프렌지한테 You're taking a 겁니다. plane to Yuma as soon as you can 여자를 get hold of, 데려와서 Leonora. What's her name? Yes, Ames. Why do you think? I'm going 네,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Sorry to cut off a major source of your income, doctor, but you won't see me again. It's up to you, completely. And I do as I please. Yes, that's why you made your call. I said I didn't think you'd marry, and so you've made arrangements to prove I'm 네, 그리고 결혼이 행복하지 않을 거다 얘기하고, 화가 나서 하는 거다. 그러고 이제 독서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결혼은 저렇게 되고요. 과연 행복할까? 이런 어떤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제 보여줍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친구를 불러서 좋은 파티, 좋은 식사를 하고, 항상 있는 꽃과 뭐 샴페인, 막스 오필스의 영화에서 등장하는 단골이죠. 그렇지만 이런 이면의 본 모습을 이제 곧 보시게 되는 겁니다. 친구
예, 이게 이제 본 모습이죠. 새벽 3시에 I wish I could go to bed. 잠을 못 자고 드레스를 입은 채로 남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의 둘 다 소품인 거죠. 프렌즈하고. 그리고 밖은 눈이 내리고, 특히나 오필스의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밖은 한 눈이 내리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